안녕하세요, 여러분. 퀀텀 시대의 시니어 건강 액티브 시니어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건강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5080 시니어 세대라면 이 정보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미네랄, 칼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륨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혈압에 좋다, 근육 경련에 좋다, 뼈에도 좋다 등 긍정적인 이야기만 들으셨을 겁니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건강에 좋다는 과일과 채소에는 칼륨이 풍부하죠. 하지만 칼륨 과다 섭취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를 들어보셨나요? 믿기 어렵겠지만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시니어에게는 이 말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칼륨의 양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080 시니어 세대 여러분을 위해 칼륨을 반드시 섭취해야 할 시니어와 칼륨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니어를 명확히 구분하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는 현명한 칼륨 섭취 전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건강 상식을 넘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칼륨의 두 얼굴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 볼까요? 칼륨, 왜 우리 몸에 중요할까요? 우리 몸속 칼륨의 98%는 세포 안에 존재하며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몇 가지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혈압 조절의 마에스트로. 첫째, 칼륨은 혈압 조절의 마에스트로입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며 특히 혈압을 높이는 주범인 나트륨의 배출을 돕습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혈액량이 늘어나 혈압이 높아지는데 이때 칼륨은 신장에서 나트륨이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마치 균형추처럼 나트륨과 상호작용하며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죠. 고혈압은 시니어에게 가장 흔한 만성 질환 중 하나이며 심장병, 뇌졸중, 심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칼륨 섭취는 이러한 위험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며 실제 연구에서도 칼륨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이 혈압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육과 신경 기능의 핵심. 둘째, 칼륨은 근육과 신경 기능의 핵심입니다. 칼륨은 신경 신호 전달과 근육 수축 -이완 과정의 필수적인 전해질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 심지어 심장이 뛰는 것까지 칼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 다리 저림, 무력감, 심지어 심장 박동 이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낙상 예방과 활동성 유지를 위해 건강한 근육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밤중에 갑작스러운 종아리 경련으로 잠을 설치거나 평소보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드시다면 칼륨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뼈 건강에도 간접적으로 기여. 셋째, 뼈 건강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우리 몸의 3-염기 균형을 조절하는데 칼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칼륨 섭취가 충분하면 산성식품 섭취로 인한 골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시니어에게 흔한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니어 분들이 칼륨을 더욱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시니어 분들이 칼륨을 더욱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까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혈압 관리가 필요한 시니어입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은 나트륨 섭취를 과도하게 만들고 이는 혈압 상승의 주범이 됩니다. 이때 칼륨 섭취를 늘리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평소 곡물 요리나 가공식품을 즐겨 드신다면 칼륨 섭취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 경련이나 무기력증을 자주 느끼는 시니어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칼륨이 부족하면 다리 경련, 팔다리 저림, 전신 무기력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격렬한 운동 후나 설사, 구토 등으로 체액 손실이 많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힘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칼륨 섭취를 늘려보세요. 이뇨제를 복용하는 시니어입니다. 고혈압이나 심부전 등으로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소변을 통해 나트륨과 함께 칼륨도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중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저칼륨혈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저칼륨혈증은 심장 부정맥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칼륨 보충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 섭취가 부족한 시니어입니다.
칼륨은 주로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평소 식단에서 이러한 식품 섭취가 부족하다면 자연스럽게 칼륨 섭취량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매 끼니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나나, 아보카도, 시금치, 감자, 고구마, 토마토, 콩류, 견과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하나에는 약 420mg, 구운 감자 1개 껍질 포함에는 약 926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특정 식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한 가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칼륨은 무조건 좋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특정 질환을 가진 시니어에게는 칼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니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만성 신장 질환 콩팥병을 앓고 있는 시니어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 노폐물과 함께 칼륨의 배설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어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 이하로 떨어진 만성 신장 질환 3단계 이상인 경우 특히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칼륨혈증은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에는 무기력감, 근육 약화, 손발 저림,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심해지면 부정맥, 심장마비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칼륨혈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시니어는 반드시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시니어입니다. 일부 혈압약, 특히 ACE 억제제의 에날라프릴, 라미프릴 등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의 로사르탄, 발사르탄 등은 신장에서 칼륨 배출을 감소시켜 혈중 칼륨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칼륨 보존성 이뇨제의 스피로노락톤, 아밀로라이드 등 역시 체내 칼륨을 축적시켜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나는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바나나가 혈압에 좋대서 매일 먹었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당뇨병성 신증 등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혈당 조절이 안 되어 신장에도 영향을 미쳐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고칼륨혈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정기적인 신장 기능 검사를 통해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저칼륨 식단은 일반적인 건강 식단과는 다릅니다.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를 제한하고 칼륨 함량이 낮은 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 대신 흰 쌀밥을 먹고 칼륨이 높은 과일 바나나, 오렌지 등 대신 사과나 배처럼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과일을 소량 섭취해야 합니다. 채소는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데쳐서 칼륨을 제거하는 데치기 방법이 중요합니다. 채소를 얇게 썰어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었다가 새 물에 끓는 물에 데치고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 진단이 아닌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자신의 신장 기능 상태를 정확히 알고 복용하는 약물과 건강 상태에 맞춰 칼륨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지 않고 무턱대고 건강식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칼륨의 양면성을 이해하셨으니 현명하게 칼륨을 섭취하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의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특히 신장기능 검사 혈액 내 크레아티닌, 비유엔, 사구체, 여과유리 GFR 등은 주기적으로 받아 자신의 신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칼륨 섭취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주치의와 투명하게 건강 상태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근육 경련, 무기력감, 심장 두근거림, 손발 저림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칼륨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저칼륨혈증 또는 고칼륨혈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이러한 증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3.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시니어라면 과일, 채소, 통곡물 등 다양한 칼륨 함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여 권장량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다면 철저하게 저칼륨 식단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한 가지 식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임을 기억하세요. 4. 조리법을 활용하세요.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아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 채소를 얇게 썰어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거나 끓는 물에 데쳐서 칼륨을 제거하는 수침과 데치기 과정을 거쳐 조리하면 칼륨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를 데친 물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 버섯 같은 고칼륨 채소는 2번 이상 데쳐서 사용하면 칼륨 함량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5.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체내 칼륨 균형을 유지하고 혈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 외식, 배달음식 섭취를 줄이고 저염 식단을 실천하세요.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이에 대한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 좋았던 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신체 기능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웰에이징을 마이너스 에이징, 즉 건강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드는 삶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5080 시니어 여러분, 칼륨은 우리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그 섭취량은 여러분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을 지키는데 소중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칼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문가와의 꾸준한 상담을 통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하고 통찰력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퀀텀 시대의 시니어 건강랩은 언제나 여러분의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